네, 이번 시간에는 현대 LNC 3번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작성을 하고 자신의 그런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신념 없죠? 네, 이렇게 취업할 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정한 이 가치관이나 신념 있죠? 요걸 바탕으로 요 경험을 써야 되는데 거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여러분들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 중에서 거꾸로 그래서 요 경험은 어떤 가치관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어떤 신념으로 만들면 되겠구나로 거꾸로 설정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 보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분 굉장히 잘 썼어요. 비교를 통해 기준이 되다. 그럼 이분은 뭐예요? 이분의 가치관은 늘 비교를 한다. 그걸 통해 기준을 만든다는 내용이죠. 저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보통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자, 비교를 통해서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음으로써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분은 비교를 얘기하냐면 나는 항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좋아해. 이렇게 이유를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일에서는 이전에 수행되었던 일과의 유사점을 먼저 찾아서 일의 큰 계획에서부터 세부 계획까지 만들었고 일에 적응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처리 방식과 비교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첫 번째, 두 번째 장은 다 주장과 이유를 나타내니까 저는 이것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의 이런 이유로 바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지금 여기선 글자 수가 조금 한정적이니까 이 내용은 없어도 되고요. 그냥 바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로 이유를 밝혀주고 바로 사례로 나와줘도 되겠네요.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이 비교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인의 내용이 나오겠죠. 자, 캡스톤 디자인의 과제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드론을 만들 당시에 드론의 설계 도면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드론. 그래서 1년 전 다른 프로젝트를 대조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에 설계 도면은 소형 드론을 구매하여 역으로 분해하면서 부품의 치수를 측정하여 완성시킬 수 있었다. 역으로 분해했다. 자, 드론의 본체 부분의 전자기판을 납땜할 때는 실패가 있었어. 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선 조원들 각자가 납땜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전자기판을 비교한 결과 회로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탓에 납땜의 불량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원인 분석한 내용.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당시에 드론의 설계 도면, 드론을 만들 당시에 설계 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납땜, 실시했던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런 비교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다 보니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결정에 대한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한 분야의 비교의 기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조금 이 비교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요거에 관련된 거꾸로 역으로 분해하면서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각각의 여러 사람들의 것을 비교해서 해봤다라고 하는 내용, 요걸로써 작성을 했는데 그냥 한번 쑥 떴을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한 게 조금 나오지 않네요. 아무튼 이거 못 썼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좋습니다. 본인이 비교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의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걸 바탕으로 나 또한 다른 것의 비교의 기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부죠. 일관화 공장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표백 화학 펄프 제조라는 표준이 되겠다. 그래서 다른 회사,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무림페이퍼에서 기준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겠다.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갈식으로 나는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제시해 주셨고요. 중요한 게 이유였죠. 그랬을 때 내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실질적인 사례. 드론을 제작하는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걸 설계 도면을 만들 때 있어서 역으로 조립하는 비교, 그 다음에 납땜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준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 깔끔하고 좋습니다. 잘 쓰셨고요.
이제 4번 항목으로 좀 갈게요. 4번 항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LNC 4번 항목은 현대 LNC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한 후 해당 이슈에 대한 견해를 설득력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이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먼저 얘기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 이유, 그러니까 바로 이 주제, 나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방향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생각, 방식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프렙 구조가 되겠죠. 포인트, 주장, reason, 이유, E, example, P, 포인트, 재주장. 그래서 글자 수가 많다면 여기 example까지 많이라도 가시면 좋겠네요. 자, 현대 LNC의 제가 기업 분석했던 그 자료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훨씬 더 많이 찾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를 선정하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B2C 쪽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B2C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방법 같은 거 적을 수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다른 산업이긴 한데, 좀 영리하게 잘 적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지점과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이 등장을 앞두고 있다. 은행 쪽을 얘기하는 건가? 보험회사들은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해서 클릭만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특히나 땡땡 다이렉트 보험 같은 손해보험사의 다이렉트 보험은 앞다퉈 브랜드화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따라서 앞으로 보험 영업에 있어서도 절대적이었던 오프라인 시장이 점점 작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때로는 이 직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B2C에 있어서의 오프라인 시장의 종말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자. 아니면 아니야, 오프라인은 살아남을 거야.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보험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 상품과 같이 무형이야.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래, 뭐 굳이 무슨 상관이야. 굳이 사람 보고 뭐해. 사실이야. 그러나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온라인 시장만 존재한다면 고객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보험 상품만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을 냅두면, 오프라인 쪽을 그냥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고객은 자기 입장에서 당장에 필요한 것만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을 살려놔야 돼.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 상품만 팔릴 가능성이 있어서 나는 오프라인 시장을 살려야 된다. 요 내용까지 나오면 좋은데 그 내용은 없이 바로 나는 오프라인이 가진 힘을 겪으며 만들었다. 그럼 오프라인이 가진 힘에 대해서 얘기는 해줘야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토요일 늦은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데 지하철에서 한쪽에 토사물이 있었다. 하필 휴지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결단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와, 휴지를 주시면 치우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휴지랑 물휴지를 전달해 주었고 함께 치우겠다는 사람도 나왔고 휴지로 토사물을 치워내고 물휴지로 깨끗하게 닦았답니다. 비닐봉투를 가져와서 쓰레기를 치워주겠다는 분도. 그냥 누구나 봤을 때는 토사물.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클로징을 할까요? 지하철에서 방송으로 말했다면 움직이는 사람이 많았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본다. 오프라인은 이렇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정말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례인데 이렇게 뽑아냈다라고 하는 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어이가 없죠? 근데 뭐 이거는 못 썼다라는 해서 어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야, 요렇게도 엮을 수 있구나 라는 게 뭐 좀 저는 차라리 약간 필요한 부분만 가질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게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필요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자각시켜서 아,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둘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오프라인 영업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사례를 만들어내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의미부여. 방송은 온라인이야. 근데 내가 직접 사람들한테 외쳤던 거는 오프라인이야. 그래서 오프라인 이렇게 힘이 있다. 재밌네요.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면
삼성화재 면접관이 삼성생명인가요? 화재인가요? 면접관이면 이거 말고 다른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본인은 지금 포인트를 잡은 걸 뭘로 잡았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가입한다고 했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본인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자, 비대면 보험 상품을 강화하는 것은 회사의 수익적 측면에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기존의 방식에서 보험 설계사에서 돌아갈 수수료 부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공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계를 맺은 보험 설계사에게도 나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RC분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근데 지금 우리 유통 쪽에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힘들고 온라인 매장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험 시장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접할 수 없는 다른 정보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는 부분이나 뭐 해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쪽에 있어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그 보험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진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이 내용을 좀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구조는 딱히 적진 않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구조는 일단 이슈 하나를 정하세요. 이슈 하나를 정하시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정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방법, 강화하는 거, 약점을 보완하는 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포부도 넣었는데 뭐 포부는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요 이유와 방법에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 구조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이슈는 또 삼성의 3번 사례가 많으니까 삼성 자기소개서에 3번 보시면 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뭐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그 커뮤니티에 그 공지를 올렸습니다. 3월 1일 날 오후 3시에 교대역 토지에서 일일 특강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